이번에는 신라야.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기원 후 935년까지 99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존재했고 22대의 지증왕에 이르러 왕의 칭호를 사용하긴 했으나 그 전까지 1대는 거서관, 2대는 차차웅, 3대부터 16대까지 이사금, 17대부터 21대까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지. 신라는 총 56명의 왕이 있었고 그 시작은 박혁거세였어. 후에 신라가 세워지는 진안에는 고조선의 유민들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면서 마을을 이루고 있었어. 알천 양산촌, 돌산 고허촌, 취산 진지촌, 무산 대수촌, 금산 가리촌, 명활산 고야촌 이렇게 6부가 있었지. 이 중 고허촌이라는 곳에 우두머리인 소벌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벌공이 양산의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이라는 우물 옆 숲속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는 것을 보았지. 그래서 가보니 말은 사라지고 거기에 큰 알만 남아 있었어. 소벌공이 그 알을 깨트리니 어린아이가 나왔어. 그는 그 아이를 거두어서 키웠는데 그 아이는 10살이 넘자 쑥쑥 자라서 남들보다 빨리 어른이 되었어. 육부의 사람들이 그 아이의 탄생이 신비롭고 기이하다고 생각해서 그를 임금으로 세웠지. 진안 사람들은 표주박을 박이라고 불렀는데 알이 박처럼 생겼다 해서 그 아이의 성을 박으로 정했어. 기원전 57년 4월에 혁거세는 13살의 나이로 왕이 되었고 나라 이름을 설아벌로 했어. 신라의 성립은 가장 빨랐지만 왕권이 약하고 국가의 체제를 갖추는데 삼국 중 가장 느렸어. 심지어 6세기 지증왕이 돼서야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하게 돼. 외세의 힘을 빌렸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어찌됐든 삼국을 통일하고 삼국의 체제와 문화를 하나로 통일하여 현 한반도 역사 최초의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현재 경주 울산 지역에서 작은 소국으로 시작했던 신라는 진안의 6부가 연합한 연합국으로 일대 박혁거세 거서관이 초대왕으로 추대되었어. 신라는 처음엔 선화벌, 설화벌, 사로국으로 불리었어. 신라는 삼국 중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이는 지리적으로도 한반도 끝단에 위치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야. 일대 박혁거세는 수도를 금성이라 하고 성을 쌓아 국가의 기초를 다졌어. 거서관은 정치적 지도자를 뜻하는 말이었어. 박혁거세의 맏아들이 다음 왕이 되었는데 이대의 왕은 남해 차차웅이라고 불렸어. 차차웅이란 호칭은 신라에서 무당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정치적인 것보다 종교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호칭이었지. 삼국유사에서는 남해 거서관으로 표기되어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신라는 아직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기 전에 사회 단계였음을 알 수 있어. 3대 왕은 유리이사금으로 남해 차차웅의 아들이며 왕의 명칭은 이사금으로 불렀어. 이사금은 신라의 말 입금에서 유래한 호칭으로 치아수가 많은 연장자가 왕위를 이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야. 이 이사금이라는 호칭의 유래는 이대 남해 차차웅이 왕위를 아들 유리와 사위 석탈해 중 한 명에게 물려주려는데 둘이 서로 왕위를 양보하며 왕위가 정해지지 않자 둘이 합의하기를 치아수가 많은 연장자가 왕위를 잇기로 하고 떡을 깨물어 치아의 수를 헤아렸는데 유리가 더 많아 먼저 3대 왕이 되었고 이후 석탈해가 4대 왕이 되었어. 4대 탈해 이사금 이후로 16대 홀해 이사금까지 이사금의 칭호를 왕의 칭호로 사용했는데 박, 석, 김, 삼성의 유력자가 번갈아가며 연장자인 이사금으로 추대되었어. 이 기간 동안 신라가 성장하긴 했으나 이때까지도 연합국가적 성격이 강했음을 짐작할 수 있지. 3세기 후반에 낙동강 인근의 소국들을 모두 점령하고 진안의 맹주로 떠오른 신라는 당시 강대국으로서 영향력을 키워나가던 광개토대왕의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며 신하국으로서 인근의 외와 백제, 가야와 관계에서 안정을 도모했어.
그렇게 차츰 중앙 집권을 강화해 나갔지. 그런데 광개토대왕에 호되게 당하고 노객의 맹세를 한 아신왕이 고구려가 요서 일대를 확보하는 와중에 맹세를 어기고 외와 화친하여 고구려의 신하국이었던 신라를 공격하고 말아. 백제, 가야, 외의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는 와중에 광개토대왕이 직접 원군을 몰고 내려와 신라 침공을 저지하였어. 이 시기의 왕인 내무랑 때부터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 이 마립간은 대곤장을 뜻했어. 그리고 이 17대 내물마립간 때부터는 김씨가 왕위 세습을 시작하지. 낙동강 중상류의 진안 지역을 완전히 통합한 신라는 20대 자비마립간 시기인 5세기 후반 백제의 위기를 틈타 소백산맥을 넘어 보은에 3년 산성을 구축하여 국방을 강화했으며 19대 눌지마립간 때 백제의 비호왕과 나제 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났어. 이제 국제적 변두리를 벗어나 한강 유역으로 나아갈 기회를 엿보기 시작하지. 이렇게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해온 신라는 22대 지증왕 때부터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 또 복속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중앙 집권을 강화했지. 지증왕은 순장을 금지하고 우경을 보급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수도의 시장을 개설하여 물자 유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했어. 이제 오락가락하던 국호를 신라로 확정했어. 이 지증왕 때 그 유명한 신라 장군 이사부가 등장하게 돼. 이사부에게 지증왕이 우산국의 정벌을 명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울릉도와 그 인근 독도까지 한반도 본토의 영향력 하에 두게 되지. 이사부는 이후 23대 법흥왕 때에는 금강가야를 멸망시켰으며 24대 진흥왕 때 국방장관격인 병부령의 취임에 군부의 정점에 올라 한강 유역을 되찾는 데 힘을 보탰고 대가야 멸망전쟁까지 지휘하여 명실상부 신라의 최고 장수 중 하나로 꼽히게 되지. 이제 신라의 부흥이 시작되는데 이후 왕위에 오른 23대 법흥왕은 스스로를 태왕으로 칭하고 연호를 사용했으며 율령을 반포하여 신라가 연합왕국이 아닌 명실상부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 국가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렸어. 법흥왕은 이사부에게 명하여 금강가야를 멸망시키고 흡수하였으며 병부를 설치하여 군사지휘권을 체계화했지. 또 2차돈 순교 사건 등을 계기로 하여 불교를 공인했으며 왕 휘하의 귀족회의를 주재하는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만드는 등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법흥왕 때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문무백관들이 공이나 조정에서 집무시에 입는 관복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정한 거야. 마침내 24대 진흥왕에 이르러 삼국시대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되지. 6세기 중반 고구려가 내부 분쟁과 돌궐 북제의 침입으로 혼란할 때 신라는 백제를 도와 551년 고구려의 남평양을 격파하지. 그런데 2년여 만인 553년 진흥왕이 나제 동맹을 파기하고 백제를 공격해 한강 하류 유역을 신라가 차지하게 되었어. 이후 신라는 황해를 통해 중국과 직접 교류를 시작했고 황룡사를 지어 불교를 장려하였으며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해 인재를 양성했어. 이 화랑 출신의 유명인은 이후 삼국통일전쟁에서 대활약하는 김유신이 있지. 또 영토도 더욱 넓히게 되는데 562년엔 당시 노장이 된 이사부를 통해 대가야를 멸망시키고 북쪽으로 진출하여 함흥평야 일대까지 점령했고 555년에서 568년 사이에 점령한 지역에 4개의 순수비를 세워 신라의 위세를 가시했어. 진흥왕은 첫 번째 아들인 동륜을 차기 왕 후보인 태자로 두었는데 태자 동륜이 일찍 죽자 둘째 아들인 25대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어. 그런데 4년여 만에 화백회의 결정으로 탄핵되고 말았어. 이후 그의 형이자 태자였던 동륜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26대 진평왕이야. 진평왕 집권기 6세기 말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 신라의 북쪽을 공격했고 백제의 무왕이 소백산맥을 넘어 옛 가야 권역으로 진출하며 진주 지역까지 영토를 확대하자 신라는 계속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
또 이 시기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지속적으로 침공하는 등 삼국과 주변의 정세는 점점 더 격화되었지. 이때 신라는 귀족들이 파벌 싸움을 하고 중앙집권을 흔드는 등 불안한 정세가 계속되었어. 이 와중에도 진평왕은 탄핵당한 진지왕의 아들을 중용해 귀족들을 견제했고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활발한 외교를 통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지. 이후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던 진평왕의 후대는 한민족 최초의 여왕인 27대 선덕여왕이 즉위하게 되지. 이때까지도 고구려와 백제의 침략이 빈번하자 제위 첫 해부터 매년 조공 사신을 보내는 등 당에게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 국가를 지키기 위해 힘썼어. 이후 642년부터 본격적인 고구려와 백제의 침공이 시작되어 의자왕에게는 서쪽 변경에 있는 40여 개의 성을 빼앗겼으며 백제 장군 윤충의 침공 때는 낙동강 방면의 거점인 대야성이 함락당했어. 또 신라의 한강 쪽 거점인 당항성도 고구려 백제의 침공을 받았지. 이런 연이은 패전으로 인해 어수선해진 국정을 바로잡기 위해 선덕여왕은 고군분투했어. 당나라에 유학하던 자장을 불러들여 대국통으로 삼고 황룡사 옆 분황사에 머물게 했어. 그리고 황룡사에 645년 황룡사 구층 묵탑을 건립하는 등 불교를 통한 치국에 공을 들였어. 백제와 고구려의 침략이 계속되자 선덕여왕은 당에게 구원 요청을 했어. 근데 이때 당태종이 말하길 여왕이 통치하기 때문에 권위가 없어 고구려와 백제의 신범을 받는 것이다 라고 모욕했지. 그런데 모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귀족들이 비담이란 자를 주축으로 반란을 일으켰어. 곧바로 김춘추와 김유신이 이를 진압했지만 선덕여왕은 이 내란 중에 죽고 말았어. 진덕여왕은 즉위하자마자 비담과 반란을 일으킨 자들 30인을 처형하고 이후 김유신을 중심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방어하는 한편 김춘추를 당나라에 보내 외교를 지속했어. 결국 신라 문제에 소극적이던 당태종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허락받았지. 그리고 이때부터 김춘추 일파의 주도 아래 당나라의 정치제도와 문화를 모방한 대규모 정치개혁이 단행되는데 이것을 하나정책이라고 해. 649년 의관을 중국식으로 하는 중조의관제를 실시하고 655년에는 독자적 연호인 태화에서 당나라 고종의 연호였던 영휘를 사용하였지. 이 밖에도 집사부 설치, 정조할애제 실시, 율령체제를 운영하는 좌이방부의 신설 등 왕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귀족관료 체제를 강화했어. 이런 진덕여왕이 제8년차 654년에 죽자 실권을 행사하던 김춘추가 형식상 알천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들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는데 진골로서 최초로 왕이 된 거였어. 29대 태종 무열왕이 된 김춘추는 659년에 당나라의 군사를 청해 660년부터 본격적인 백제 정벌을 시작하지. 그해 7월에 김유신이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의 5,000명 백제군을 격파하고 당군과 연합해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함락시켰어. 그 후 웅징성으로 피난했던 의자왕에게 마침내 항복을 받아냄으로써 백제를 멸망시켰지. 이후 백제부흥 운동을 진압하고 공격해온 고구려를 상대하는 등 삼국통일 전쟁을 이어나갔지만 이듬해 천수를 다해 죽고 말았어. 그 뒤를 이은 30대 문무왕은 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아들로 김유신의 누이인 문명왕후의 아들이기도 했어. 즉위 이전부터 아버지를 따라 당나라에서 활발한 외교활동을 하며 주요한 역할을 했으며 백제와의 전투에서도 많은 공을 세워 이미 지배층들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어. 제위 초반에는 백제 부흥 세력 소탕에 주력하였고 당과 연합하여 667년 김유신과 함께 고구려 정벌에 나서서 668년 마침내 고구려를 멸망시키게 되지. 그런데 이후 당이 연합 직전의 약속과 다르게 한반도 영토를 독점하려 하고 군사적 요충지를 점령해 나가자 신라는 참지 않았어. 신라가 670년 3월에 오골성을 선제 공격하며 나당전쟁이 시작되지. 그 후 신라는 7년 동안 최강대국 당의 공세를 막아내었어.
마침내 676년 11월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한반도 대동강부터 원산만까지를 잇는 경계 이하를 통일신라의 영토로 삼고 삼국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게 되지.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직후 두 나라의 자녀 군사들과 일부 세력들이 부흥운동을 진행했어. 660년 지배층 분열로 정치적 혼란에 빠진 백제를 신라와 당의 나당연합군이 침공했고 최후의 사비성을 포위하자 의자왕은 항복했고 백제는 멸망했어. 하지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 백제 땅이었던 이곳 저곳에서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 백제 부흥군은 의자왕의 사촌이자 귀족이었던 복신과 승려 도침을 중심으로 결집했어. 그리고 우호국이었던 외에 도움을 요청했지. 일본에 있던 백제 왕자 부여풍이 왜군과 함께 귀국하여 부흥군에 합류하면서 661년 웅진도독부를 포위하기도 하는 등 백제 부흥군이 나당연합군에 압박을 가했어. 그리고 주류성을 거점으로 백제 잔류 세력을 모아 힘을 키웠지. 백제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이 혼란했던 상황 속에서 부흥군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복신을 왕자 부여풍이 죽이면서 스스로 백제 재건의 힘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어. 이에 663년 나당연합군이 주류성으로 진군했지. 8월 백강전투에서 백제 부흥군과 외에 4만 명의 원군이 나당연합군에 크게 패하고 말았어. 당시 외선 400척이 불타고 그 연기와 불꽃이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일 정도였다고 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백제 부흥군의 주류성은 함락되었고 부여풍은 고구려로 망명하였으며 백제 부흥운동의 또 다른 축이었던 장군 흑치상지와 그 휘하의 사타상여도 당에 투항했어. 심지어 이들은 항복 후 당나라 편에 서서 임존성 함락을 돕고 당에 가서 모관이 되었지. 이렇게 백제는 완전히 멸망했어. 그리고 고구려도 연개소문 사후 그의 아들들이 권력 다툼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나당연합군의 총 공세를 받아 668년 멸망하고 말았어. 당은 고구려 지배를 위해 평양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장군 서린기와 당군을 주둔시켰어. 이쯤 신라는 멸망한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적 요지에 지배권을 두고 당과 대립하고 있었는데 신라가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지원하여 당을 몰아내고자 했지. 이에 힘을 얻은 건모잠이 당시 인천 사야도에 피신해 있던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추대하여 고구려 부흥운동을 시작했어. 하지만 당군이 군사적 압박을 하는 와중에 안승과 건모잠이 대립하게 되고 안승의 세력이 건모잠을 죽인 뒤 신라에 투항하며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실패하고 말았어. 이야기를 다시 조금 앞으로 돌려 신라가 당과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 당은 백제 수도에 웅진도독부를 설치했고 고구려 수도에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지. 그리고 신라에도 계림도독부를 설치하며 한반도 통치 야욕을 숨김없이 드러냈어. 이에 대항하여 30대 문무왕의 신라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대당전투용으로 장창보병과 세뇌부대를 육성하고 각지에 산성을 쌓아 당과의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어. 그리고 때마침 토번이 실크로드를 점령하여 당이 혼란한 틈을 타 고구려 부흥군과 합세하여 당을 선제 공격하며 나당전쟁이 시작되었지. 이때 당에 복속된 말갈과 거란의 기병을 이용하여 신라를 침공하는데 이에 대응하여 준비한 장창보병과 세뇌부대가 빛을 발했어. 여러 차례 접전이 이루어지며 우열이 바뀌다 마침내 매소성에서 신라가 당에 크게 승리하게 되는데 이후 기벌포에서 퇴각하는 당군을 신라가 완전히 소탕하자 당은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옮기고 한반도 이남에서 철수하며 마침내 신라는 삼국통일을 이룩하게 되지. 통일 직후 신라의 문무왕은 나당전쟁 때 당과 친했던 진골귀족들을 축출하고 궁궐을 확장하며 월지를 건설하는 등 신라 왕의 권력이 대내외로 강력해졌음을 알렸어. 이 통일 이후에 신라왕 연대기를 시작하기 전에 골품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 성골, 진골은 최상위 계급이며 왕의 혈족들이었어.
진성 여왕까지는 성골만 왕을 하다가 진골 출신인 태종 무열왕이 왕이 되면서 성골이 퇴색되어 본편의 통일신라 시기엔 진골과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그리고 평민으로 된 골품제를 시행하고 있었어. 이 골품제는 출생에 따라 오를 수 있는 벼슬의 한계를 명확히 정해놓은 제도였는데 신라 후기에 이르러 이 제도가 육두품 이하의 사람들에게 큰 반발을 일으키게 되지. 문무왕의 적장자인 31대 신문왕 제2기간에 이르러서는 통치제도를 다방면에서 정비하며 이 시기에 신라왕은 통일된 한반도의 왕으로서 그 명성을 떨치게 되지. 다만 신문왕은 제위 첫 해부터 귀족 세력의 반란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 발단은 전대 문무왕 시기에 친당파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왕권의 불만이 커졌던 거야. 이들을 대표하는 자가 통일전쟁부터 큰 활약을 했던 신문왕의 장인이자 장군인 김흠돌이야. 김흠돌의 딸인 신문왕비가 태자비 시절부터 계속 아들을 낳지 못하자 김흠돌은 부담을 느꼈고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진복을 상대 등에 임명하며 김흠돌 세력을 견제하자 이내 파진찬 흥원, 대하찬 진공 등과 함께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어. 하지만 신문왕은 곧바로 모반을 평정했고 주동자뿐 아니라 말단 가담자까지 숙청하였으며 불구지죄를 물어 전대의 상다등이었던 이찬까지 사형에 처했어. 태자비였다가 왕비가 된 김흠돌의 딸도 출궁시켜버렸지. 이렇게 제위 첫 해인 681년부터 철저하게 난을 진압하며 왕권을 공고히 한 신문왕은 진골 귀족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노급을 폐지해버렸어. 더 이상 인력을 사적으로 동원할 수 없게 한 거지. 이후부터 관료들에겐 새로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봉을 지급했어. 그리고 국립교육기관인 국학을 세워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학사상을 보급했는데 이후 상위 귀족들이 아닌 육두품 관료들이 행정실무를 하며 국왕의 정치적 조언자로 왕권을 뒷받침하기 시작했지. 중앙 및 지방의 통치제도도 새롭게 정비했는데 중앙에는 10여 개의 관청을 두어 행정 업무를 나누었고 지방은 9주로 나누어 옛 고구려, 백제와 신라 땅에 각각 3주씩 배치하여 민족 통합을 추구했어. 또 그 아래 군과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고 말단의 촌은 지방의 유력자인 촌주의 도움을 받아 통치하였지. 또 신라의 수도인 금성이 국토의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의 중요 거점에 오소경을 두었어. 그리고 추가로 689년경 수도를 달구벌, 즉 대구로 옮기고자 했지만 막대한 비용 부담과 진골들의 반발로 중단되었어. 군사제도는 중앙에 구서당, 지방에 십정을 설치하였는데 이 중 구서당은 신라인과 함께 고구려인, 백제인, 말갈인 등으로 편성하여 민족 통합을 도모했지. 이 밖에도 신문왕은 682년 만파식적을 만들어 제례에 사용하여 국가의 평안을 기원했고 신문왕의 맏아들 32대 효서왕 때는 설총이 이전부터 공공연하게 쓰이고 있던 중국어의 발음을 빌린 당시 우리말 표기인 이두를 정리했어. 효서가 없던 효서왕의 후대는 신문왕의 둘째 아들인 33대 성덕왕이 즉위하는데 이 성덕왕 때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태평성대를 이룩했다고 평가받는 시기였어. 나당전쟁 직후 676년부터 720년 정도까지 신라와 당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는데 이때 신라는 이전까지 사이가 좋지 않았던 외와 교류를 증진하며 당을 견제했어. 그런데 외가 701년경 당의 율령체제를 모방해 국가체제를 정비하고 일본 천황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일본식 중화사상에 입각해 720년경 일본 서기를 편찬하고 신라를 자신들의 번국으로 표현하는 등의 무례한 행위를 하자 이후 신라와 외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기 시작했어. 특히나 당시 최전성기를 누리던 통일신라로서 외의 저런 태도는 더욱 납득하기 어려웠을 거야. 732년 무왕의 발해에게 선제 공격을 받은 당이 김사란을 통해 신라의 군사협정을 요청하자 이에 응하며 당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 이듬해인 733년 겨울 무렵 신라가 발해의 남쪽 경계를 공격하였지만 추위와 폭설로 병사의 절반 이상을 잃고 성과 없이 회군하는데 이후 735년엔 중국 땅인 패강 이남 지역의 영유권을 당 현종에게 승인받아 함께 발해를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당과 교류를 재개했어.
이후 신라와 발해의 양국은 신교하진 않았으나 신라도를 두고 어느 정도 교류하기도 했으며 멸망에 이르기까지 큰 전투나 대립 없이 적당히 긴장감을 유지하며 지내게 되지. 덧붙여 723년에는 서역의 5나라를 여행하고 온 해초대사가 신라에 돌아와 왕호천축국전을 지었어. 기록이 거의 없는 8세기 인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여러 문화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날 크게 가치 있는 사료로 평가되고 있어. 34대 효성왕은 당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했고 당 현종이 신라는 군자의 나라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당시 신라의 문화 수준이 높았어. 그런데 740년경 4등 관직인 파진찬 영종의 모반 사건 이후로 억눌린 귀족 세력이 차차 다시 그 세력을 뻗치기 시작했어. 이에 효성왕의 후대인 35대 경덕왕 때 자꾸 반발하는 귀족들을 달래기 위해 다시 노급을 부활시키는데 이때 노급 부활은 이후 결정적인 왕권의 약화를 불러오고 신라 말기 지방호족 세력의 등장을 초래하게 되지. 또 경덕왕은 행정체제를 정비해 주, 군, 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다시 정리하고 국악을 태학감으로 바꿔 충의를 중요시하는 유교의 진행을 통해 왕권 강화를 꾀하였으나 크게 효과가 없었어. 이와는 별개로 문화가 융성했는데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 성덕대왕 신종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진골귀족인 김대성을 통해 석굴암과 불국사를 창건했으며 다보탑과 석가탑을 만들었는데 석가탑 안에서 751년 무렵에 제작된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본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을 발견하기도 했어. 또 삼국유사의 표운대덕 설화에 경덕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과 같아. 경덕왕은 평소 덕이 높은 승려 표훈과 친하게 지냈는데 표훈은 하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 경덕왕이 딸만 있고 아들이 없어 후계자가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기에 표훈이 하늘님에게 왕이 아들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청하자 하늘님이 표훈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면 나라를 멸망하게 할 테니 그냥 딸만 낳아라 라고 했어. 그런데 경덕왕은 나라를 멸망시켜도 좋으니 사내를 달라 간청하였지. 결국 왕비인 만월 부인을 통해 아들 건운을 얻게 되었어. 건운은 본래 여자로 태어나야 할 아이였기에 비단주머니 차기를 좋아하고 궁녀들과 어울려 여자같이 행동했는데 이 건운이 바로 후대 36대 해공왕이 되었지. 경덕왕 사후 해공왕이 8세에 즉위하는데 어린 왕의 어머니인 만월 부인이 섭정을 하며 외척들이 득세하자 신라의 왕실은 혼란해지기 시작했어. 이 틈에 768년엔 김대공, 김대렴 형제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뒤이어 96명의 각간이 전국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켜 3개월 동안 지속되었어. 끝내 반란을 진압한 해공왕과 집권 세력은 안정을 되찾기에 노력했지만 이후에도 770년 대하찬 김용이 반란을 일으키고 775년 김은거가 반란을 일으키는 등 계속 혼란이 끊이지 않았어. 그러다 780년에 이찬 김지정의 난중에 상대 등 김양상의 세력이 이 반란을 진압하는데 이 과정에서 36대 해공왕이 사망하고 말지. 해공왕은 신라 중대 태종무열왕계의 마지막 왕이 되고 말았어. 이때 김지정의 난을 진압한 김양상이 신라 왕으로 즉위하는데 선덕왕이야. 선덕왕은 뇌물마리간의 10대 손이었어. 이 선덕왕 때부터 150여 년 동안 왕이 20명이나 바뀌는 등 왕위 계승 분쟁과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해졌어. 통일신라 초기에는 지방 유력자들이 신라의 통치를 도왔지만 차츰 골품제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깨닫고 독자적으로 세력을 키워 지방 호족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어. 특히 육두품들은 지배층이었지만 골품제로 인해 고위간직 진출에 제한을 받고 장관, 장군, 주 도독 등 최고간직을 진골이 독차지하자 불만이 점점 커졌어. 이로 인해 지방 호족들을 도와 중앙집권 세력 타파에 공헌하며 지방 호족 성장에 기여했어. 822년 41대 헌덕왕 14년엔
웅천주 도독 김원창이 장안이라는 새로운 국호를 내걸고 난을 일으키는데 지방의 여러 세력이 가담하여 전국 규모의 내란이 발생하기도 했어. 심지어는 청해진을 배경으로 군사력을 키운 해성왕이라 불리웠던 장보고도 846년경에 반란을 모의했다가 장군 염장에게 암살당하는 일도 있었지. 신라 말기에는 자연재해와 기근이 자주 발생했는데 이 와중에 중앙귀족과 사원이 주요 거대 경작지를 소유하며 소출을 독차지하고 있었어. 51대 진성여왕 때 중앙정부가 지방의 세금을 독촉하자 결국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889년 사벌주에서 일어난 원종,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농민봉기가 전국으로 확대되었지. 이때를 기회로 삼아 지방 호족들은 너도 나도 성주나 장군으로 칭하며 성을 쌓고 각자 세력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어. 이때 지방 호족 성장의 배경에는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 유행도 한몫했어. 교리 연구를 중요시하는 교종과 달리 인간 마음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는 선종이 성행했으며 선종 승려인 도선이 내세운 풍수지리 사상으로 지방도 수도, 금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어. 이 선종과 풍수지리 사상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정신적 기반이 되었지. 한때 육두품 출신인 칠치원이 진성여왕에게 개혁을 요구했던 적도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지. 마침내 52대 효공왕 때 하나로 통일되었던 신라의 영토가 다시 나눠지게 되는데 지방 호족인 견훤이 900년 후백제를 세웠고 승려인 궁예가 901년 후고구려를 세워 한반도가 다시 삼국의 형태를 취하게 되지. 이후 55대 경혜왕 때 견훤이 신라 금성을 습격하여 왕을 죽이고 56대 경순왕을 왕으로 세우는데 경순왕은 935년엔 고려 태조왕건에게 항복하며 왕건의 딸 낙난공주와 결혼하고 경주의 사심관으로 전락하면서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는 멸망에 이르게 되지.